이제 HRV,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HRV가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뭐 하루를 살아가면서 별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없이 잘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다 스트레스 검사를 한 번씩 다 받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살고 도시화되어 있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살고 뭐 이 동물하고 살고 농사 짓고 이러면 신체적인 건 무리가 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검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좋은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 검사가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심장 박동이 움직이는 것들을 미세한 변화들을 화형 분석을 해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자율신경 반응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건강 상태 및 정신 생리적인 안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죠. 그냥 그러면 이 스트레스 검사 HRV의 검사의 목적이 뭔가를 얘기 들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보면 어떤 데 이용하냐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급성 만성 정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가 아니면 급성 상태로 발생했는가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를 받는 사람의 피로 정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심장의 전기 안정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를 잘해서 혹은 또 치료가 잘 안 돼서 현재 어떤가 이런 걸 볼 때 치료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검사는 시간, 그러니까 심장이 시간별로 어떻게 뛰는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영역이 되겠고요. 또 심장이 뛰는 데서 나오는 파장, 웨이브를 파장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림을 보면 두 가지 그래프로 나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로 나오는데 왼쪽 그래프는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자율신경 안정도도 나와 있고 자율신경 활성화도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 균형도 균형이 잘 맞느냐 교감신경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부교감신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 균형도도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잘 이겨내는 스트레스 저항도 또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정도 스트레스 지수 또 몸에서 피곤을 느끼는 피곤의 정도, 피로도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심장 박동수가 1분당 얼마나 뛰는가, 그 정상에서 벗어나는가, 적게 뛰는가, 많이 뛰는가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많이 뛴다는 것은 심장병이나 그거에 관련된 어떤 질환이 있지 않은 한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뛰는가, 또 이상 심장 박동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단지 왼쪽 그래프는 좀 전문적이라고 했는데 왼쪽 그래프가 눈에는 더 잘 들어오죠. 사실 눈에를 이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위에 심장박동이나 기타 수치로 나와 있는 거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타코그램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숨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쭉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숨을 길게 쉬면 이게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짧게 쉬면 잘잘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호흡이 있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양상이고요. 또 이쪽에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지금 이쪽 올라온 모양이죠. 이게 많이 올라가고 날카롭게 될수록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정상입니다. 아주 넓게 퍼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SNS, Sympathetic Nervous System, 또 PNS,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보는데요. 요게 두 개가 합치면 100이 되는데 이 균형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은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비슷하게 돼 있는 정도는 정상입니다. 교감신경이 2배 내지 2.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부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서 기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분 저하가 일어나고요.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갔다. 4배, 6배, 제가 아주 심하게 올라간 경우에는 한 18배까지 올라간 경우, 거의가 교감신경만 활동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아주 심한 긴장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자율신경의 신경계의 주파수의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탈 주파수, low frequency,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탈 프리퀀시가 전체적인 자율신경의 힘인데 이 부분이 바로 자율신경 활성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 떨어져 있으면 자율신경 활성화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이 두 그래프는 똑같은 사람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low frequency 쪽은 교감신경을 나타내고, high frequency 쪽은 부교감신경을 일반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low frequency, 교감신경과 high frequency,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강도가 얼마나 세게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중간점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 신경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두 신경이 다 많이 기능이 감소됐다는 거죠. 강도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피로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피로도하고 상당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부분 보면 심장박동이 얼마나 딱딱 규칙적으로 떨어지는가, 얼마나 불규칙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당히 불규칙하게 분포해 있어야 스트레스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냅니다. 그런데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와도 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잘 대응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저항도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프레셔 지금 글자가 작아서 프레셔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작용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는 이모셔널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만 봐도 다 알 수 있지만 오신 분들이 설명하기 쉽게 이해가 쉽게 요 그래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